자, 지금 저희 기자를 통해서 연결해봤습니다만은 평양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유연대 석좌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2차 미북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시간으로 지금 트위터에다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두 차례 방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방북인데 지난 두 차례 방북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트위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주 깜깜이야 그런 회담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수시로 트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기자들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착하는 장면, 가는 장면, 또 평양 시내 장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다 이제 트위터를 통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회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걸 보면 북한도 이번 회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를 내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트위터를 다 개방을 한 걸 보면 이제 자신들도 뭔가 다른 나라와 똑같은 어떤 정상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서방 언론을 통해서 좀 과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인상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중국도 그렇고 트위터 원래 막으려면 다 막잖아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막혀져 있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는 뭐 일반 국민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회선을 1000회선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1000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열어놓으면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데 과거 두 번 때는 막아놨다가 이번에는 이제 유심칩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유심칩을 쓰면은 이제 북한이 얼마든 미국이 로밍 해가지고 간 그 핸드폰 얼마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트위터가 가능한 겁니다. 아, 일부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심칩을 바꿔줘야만 이게 트위터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저 트위터에 다 올라온 사진인데 이 평양 거리 모습들. 그러니까 실시간 트위터를 하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회담을 9시부터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변하고 북한이 좀 변한 것은 사실이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요? 그 대외 정책에서 나름대로 뭐 중국과도 3번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어디예요? 저 사진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그려져 있는 저 금수산 태양궁전 같네요. 아, 금수산 태양궁전 같아 보이는데 되게 잘 졌는데요? 저건 옛날에 김일성이가 살던 추석궁입니다. 아, 김일성이 살던 데예요? 저기가? 추석궁이죠. 근데 교수님께서 제 질문에 직답은 좀 피하셨는데 이런 신호들이 긍정적 신호라고는 조금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나 봅니다. 어쨌든 비핵화에 대해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것과 연계가 된다고 볼 수는 조금 어려운 비핵화 문제랑은 좀 별개죠. 사진만 올라오고 사실 내용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만 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6.12에 이뤘던 것을 일종의 동력만 유지하는 형태로 특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 보여주기식이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두 번 다. 근데 지금 트럼프 친서도 가지고 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김영철만 2번 만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은 실무회담을 하는 것이고 실무회담 보고를 받겠죠, 김정은이. 그래서 만족스러우면 직접 만나 줄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김영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요거를 봐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김정은이 얼마나 만족했나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김정은이 만나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런다면 일단은 미국을 일단은 달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래도 손쉬운 방법이 바로 가장 접대를 잘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만나주는 겁니다. 직접 만나줌으로 해서 일단 미국의 화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미북 정상회담 전에 김영철이 워싱턴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예우 차원에서 김정은도 역시나
그 폼페이오를 만나야지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이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북한이 좀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다 이룬 상태고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방금 말씀드린 비핵화의 어떤 로드맵이 나오고 그중에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증이 이제 가능한 거냐. 또 하나는 이제 시간표,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가 나오느냐 하는데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이번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시간표를 따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증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검증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고 뭔가 핵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1단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문제는 그 다음으로 또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협상을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친서를 가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뭐 완전히 그냥 뭐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한 그 미국의 전현직 그 관료들과 탱크탱크 한 20명과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19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조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측 이제 인사들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정말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의지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조합되니까 결국 비핵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이번 그 회담이 중요하고 나름대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최대 한도의 어떤 비핵화에 그 명시된 합의된 뭔가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뭐 앞으로 협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정적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는 게 현실인데 우린 지금 한미 군사훈련 유예했죠. 뭐 기동훈련도 지금 다 뭐 안 하니 마느니 뭐 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북 제재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현재 대북 제재의 가장 큰 구멍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자라는 언론 성명을 내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두둔을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그 살라미 전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사실 비핵화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완전한 비핵화, 북한에 있는 핵탄두가 모두 사라지는 비핵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행정부도 거기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물러선 것 같아요. CVID에서 FFV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돌아선 걸 봐서는 나름대로 많이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굉장히 괴로워지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이죠.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태영호 공사가 뭐랬냐면 비핵화로 포장된 실질적 핵보위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북한과 미국이 수교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한미군도 철수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보니까 북한 핵탄두가 남아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될지인데 지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오찬 식탁을 보면 오찬 메뉴는 뭐 좋습니다. 빵이 올라와 있고 옥수수 필이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토마토 샐러드, 뭐 연어 등 한식과 양식의 퓨전 메뉴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또 역시나 두 양국 간의 사이가 좋아 보이고 긍정적 신호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도 이제 옥수수 피레라는 그런 음식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그렇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뭐 트위터를 열어놨다. 그다음에 음식도 뭐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백화원 초대소라는 게 사실 국빈급 초대소거든요. 지난번 1차 같은 경우는 고려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있는데. 콘퓨레 써 있네 저렇게. 네. 콘퓨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좀 주변적인 것들은 뭐 최상의 대우를 해줘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조금 이제 그 오프닝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맞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영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재 해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이 문제보다는 당장 일단 문은 열어놨는데 네. 제재가 해제가 안 되니까 일단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니 왜 뭐 잘 된다 그러면서 왜 들어오는 게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아마 이번 회담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는데 제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즉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두 차례 지금 2차 회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도 큰 성과는 이번 회담에서 나오지 않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뭐 3번째 왔는데 뭐 앞으로 4번째 오면 세금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자주 봐야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회담이 오랫동안 계속될 거란 것이죠. 즉 급진절될 가능성 없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 해제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식 비핵화는 무언가를 또 미국에게 선물을 좀 줄 것도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3단계로 북한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단계요? 1단계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치적인 일종의 신뢰 조치 형태로 유해 송환이 이번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것을 이제 실적으로 갖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와이쯤에 가서 이제 그 성대하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거는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무언가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글쎄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북한이 일종의 자체 신고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갖고 있는 핵의 일부분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변 핵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후에 사실상 지금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셧다운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린 그게 1단계고 이제 2단계가 결국 핵심인데 2단계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신고와 검증이죠.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을 만약에 북한이 행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당연히 미국한테 체제 안전 보장, 지금 말씀하신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뭐 미국 수교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가 아까 우리 김정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3단계는 북한이 지금 정말 갖고 있는 이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한 비핵화, 그것은 일종의 개혁 개방과 연계되는 기존에 있는 그 완전의 그 병진 노선을 완전히 정말 이것은 폐기하는 형태로 그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있다는 진정성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든가 당대회를 개최해서 비핵화를 공식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대남 전략을 자기네 당국에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 원사의 주체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영도 10대 원칙으로 해서 북한 전 주민이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책에 주기도문 같이 달달 외우는 게 있습니다. 1조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선혁명의 완수입니다. 1조가. 북한 주민 다 외우고 다닙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노동당 교육을 바꾸고 해서 북한 정권의 대남 전략 자체가 바뀌게 하면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다 내버려 두고 비핵화 하겠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그렇죠. 해놓고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이 자부심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지금 중국산 가지고 중국산 비하 발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 기자들한테 북한 소비자가 중국 거보다 우수하고 특히 애 키우는 집은 중국산 식재료를 안 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 평양의 어떤 일부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평양을 제외하고는 중국산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중국산 많이 먹고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사실 장마당 경제가 이제 또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제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평양에서는 뭐 고위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걸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실 중국제 같은 경우는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아하.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말은 결국 이제 평양에서 아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한적인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평양의 특권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산도 쓰지도 않고 정말 좋은 걸 먹는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 계층에서는 뭐 좋은 거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것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아유 중국산 싫어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북한도 그만큼 평양에서 이 돈에 따라서 실제 무역에 따라서 계급 계층이 굉장히 사실은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 뉴스 들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중국의 그 유아용 그 용품들이 전부 다 불량품이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 제품 많이 산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런 중국산 같은 나쁜 걸 안 쓰고 북한산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자랑을 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도 보면은 몇 개 그 선전용 과시용 공장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화장품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래도 중국산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북한의 전체 그 공산품의 1%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소비자 자체가 장마당에서 팔리는 게 한 5%에서 10% 사이입니다. 대부분 다 90% 이상이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월세가 얼마냐 이걸 얼마냐 뭐 이런 게 물어보고 냉면값도 물어보고 관심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특히 이제 한국 측 가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대남 일꾼들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아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늘 뭐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한국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비교해서 북한이 이상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한국 측에 또 밝히고 세계 언론에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대통령 건강도 물어보고 뭐 별걸 다 물어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저도 뭐 북한 가면 안내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 일단 숙지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라라고 이제 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하면 우리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뭐 남한의 정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냐, 뭐 여당에서 누가 유력 주자냐,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을 사실 많이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들이 그걸 모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가서도 이런 그 북한의 안내원들, 이 안내원들은 대부분 또 보위성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뭐 일반적인 학교 무슨 뭐 교수 이런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물론 뭐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런 걸 물어보고 합니다. 아니 우리 기자가 근데 미장원 갔더니 고려호텔 미장원 갔더니 머릿결이 좀 안 좋았는지 이 기자가 푸석푸석했는지 신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콩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검은깨 먹으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아마 또 저 머리가 또 약간 흰머리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많은데. 검은깨 소리 한 거 그런 것 같고. 아마 이 사람 북한은 말이죠. 대개 보면은 이제 의약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식품 같은 걸 많이 그 의약품으로 씁니다. 요즘은 좀 웃기긴 하지만 감기가 걸리면은 조선중앙 TV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늘을 그 헝겊에 싸가지고 그걸 먹거리를 해가지고 목에 걸고 있으라. 라는 게 북한의 그게 민간요법 같지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신은 신장이 나쁜 것 같으니까 검은깨를 먹으라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처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 또 자연주의로 우리도 회귀하니까 또 나름대로 참고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또 미용실에 가보니까는 참 중국산 제품 쓸 것 같았는데 일본산 제품이나 영국산 제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나 의외였습니다. 뭐 고려 호텔 내 미용실이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당연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뭐 고려 호텔 같은 경우에 북한의 대표적인 호텔인데 거기에서는 최상위의 상품,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 유럽의 명품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평양을 바라보고 평양이 마치 북한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늘 조심을 해야죠. 평양은 정말 뭐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 특별 시민이 사는 것이고요. 평양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평양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바라보고 이것이 만약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또 북한은 반대로 그것을 노리면서 북한은 다른 국가랑 다름없이 자신들도 남들대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통상 200만 명을
유지하려고 북한은 노력을 하는데 예. 이게 늘어납니다. 그럼 한 10년 동안에 300만 명 늘어나면 10년에 한 명씩 100만 명을 지방으로 추방을 하거든요. 추방을 합니다. 그때 그 추방 안 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통상 보면은 지방 여자와 결혼한 평양 남자는 지방 여자를 평양으로 데려다 올 수가 있고 근데 평양 여자는 지방 남자와 결혼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시집 안 가고 평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